자기 개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인데요.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성공 법칙에 대해 얘기 드려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울의 법칙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용서하기 위한 8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들의 집단 따돌림 문제로 고민하던 어머니가 진심으로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과하고 감사함으로써 현실의 고민을 해결했던 이야기를 소개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지만 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네네. 사실은 그런 마음을 놓는 것이 네. 내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제 과거에 집착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누군가를 원망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몸에는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고통이 커서 너무 괴롭죠. 저도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용서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을 과거의 사건에 이제 메어놓고 지나간 일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이제 용서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과거의 주술에서도 해방돼서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얻게 되죠. 근데 용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참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이죠. 그래요. 달라이라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단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게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 실제 맞는 말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예, 근데 참 이게 맞는 말인 거 알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품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용서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용서를 하기 위한 8가지 단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8가지 단계를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네, 1단계는 일단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으면 참 내가 편할 텐데 또 이 사람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쭉 적어보는 거죠. 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딘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이혼하신 분은 이혼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화해를 했는가 또 물어보시고 이 단계에서 이미 돌아가신 상대방이 계셔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다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작성했으면 그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기 위한 그 단계를 실천할 것인지 그 중에서 한 명을 초이스하는 거죠. 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왜 어떤 부분 용서를 못하고 있는지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 저도 몇 명 있거든요. 예. 저는 왜 이웃집에 그 세탁소 아저씨가 떠오를까요? 아유, 왜요? 옷을 맡겼는데 예, 옛날에 잘못됐습니까? 맡겼는데 저희 집에 안 갖다 줘서 제가 좀 몇 번이나 가서 안 왔다. 근데 이 아저씨는 자꾸 갖다 줬다. 한 번도 자기가 안 갖다 줬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사할 때 보니까 정말 농 저 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분에게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죠. 아유, 그럼 적으세요. 세탁소 네, 아저씨. 세탁소 아저씨 예, 적겠습니다. 짧게 적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2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건데요. 종이를 몇 장 준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모두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 품었던 나의 기분을 쓰는 건데요. 그런 사건 때문에 막 내가 화가 났고, 그 상대가 뭐 나쁜 놈, 뭐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해도 좋고요. 자신이 맛봤던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근데 감정을 숨기지 말고 종이에 다 털어놓는데 상대방에게 보여줄 게 아니니까 뭐 가릴 게 없어요. 나중에 뭐 중간에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우시고 오히려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겁니다. 네. 그렇게 다 적은 다음에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으로 버리십시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묵혀뒀던 그 감정들 다 끄집어내서 종이에다가 다 털어놓은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게 쪼개서 버리는군요. 네, 이 네. 마음을 종이에 옮겼다가 그대로 휴지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속 네. 시원하겠는데요. 네. 세 번째 단계는요? 네, 3단계에서는 이제 그 행위의 동기라는 걸 찾는 건데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상대방의 행위를 종이에 써보는 건데, 그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했던 동기를 생각하는 건데요. 네. 인간의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합니다. 기쁨을 맛보고 싶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동기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는 가끔 잘못된 행동을 하거든요. 기쁨을 맛보려고 한 행위가 오히려 고통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을 피하려고 한 행위가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숙하고 서투르고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그랬듯이 상대방도 누구누구도 행복하길 바랐던 거야. 내가 그랬듯이 누구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네. 예. 그 행동을 생각하다가 화가 나면 어떡하죠? 예, 이제 화가 막 나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네. 그런 행동을 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네. 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는 이런 단계가 3단계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요. 네. 이제 4단계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는 건데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있는 대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울의 법칙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아주 많더라는 거죠. 네. 현장 감독이라는 힘든 일을 계속 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해 주었던 거, 또 어릴 적에 한밤중에 고열로 시달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자동차로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거, 또 이웃집 아이가 괴롭혔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항의해 준 거, 또 취직이 결정되었을 때 비싼 초밥을 사들고 와주셨던 거, 또 자식들을 위해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통장을 만들고 참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축을 했었고 자신의 이제 결혼하는 날 전해주려고 했던 것,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딸은 정작 난 초밥 좋아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먹지도 않았었고, 또 결혼식 날 돈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입금해주세요 하면서 아유. 그 자리에서 그 받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리면서 막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자신을 아버지는 계속 사랑하고 이제 계셨다는 건데 그 본인이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아버지 직업이 못마땅하고 품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덕에 본인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거고 예,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존경심, 감사를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 남편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가 아버지에게 품었던 이미지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아이한테는 늘 공부 못하면 커서 아버지처럼 힘든 일 해야 돼라고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그 트럭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내 인생의 동반자로 항상 곁에 있어주는 남편으로 이제 진심으로 이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요. 특히 딸의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커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했냐, 그렇지 않았느냐, 네네.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던데요. 네. 어찌됐건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쭉 쓰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이 사람이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는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5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말의 힘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이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제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데 네. 이거는 가능하면 되풀이 하시고요. 입 밖으로 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나 사죄 이런 마음을 건넬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감정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라도 일단 말부터 해놓고 본다거나 뭐 직접 말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때 행동으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말을 남기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뭐 6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싶은 일들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쭉 가능한 많이 적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7단계에서는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냈더라면 나나 그 사람이 더 행복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8단계는요? 네, 이제 8단계는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일인데요. 네,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네. 그 용서를 하기 위한 8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단계 가운데 그 두 번째 단계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대상을 쭉 쓴 다음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도 막 쓰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잘게 쪼개서 버리라고 버리라는 거.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 묵은 감정들도 한꺼번에 버려지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어떤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이 근데 단계를 예. 그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좀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람이 워낙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 또 이런 8단계를 다 마쳤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또 괜찮습니다. 매일같이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거 5분 이상 실행하다 보면 조만간 변화가 일어나고요. 네. 또 혹시 1단계에서 아까 그 목록 작성한 분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내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있다면 꼭 이 과정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는 다양하게 인간관계에 투영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부모와 화해를 하면 네.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 인생이 놀랄 만큼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를 써서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가야 될 분은 세탁소 아저씨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옷을 사드셨지 않습니까? 세탁소 아저씨. 그분은 아직까지도 나는 줬는데 왜 저분은 매일 와서 옷 달라고 했을까 하는 네, 감정이 맞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그때 오히려 그분이 더 예. 속상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앞을 늘 지나다니면서도 아는 척을 안 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